배뇨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것이 방광염, 요실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바로 과민성 방광인데요. 화장실을 찾기 어려운 때 더욱 불안해하고 긴장되면서 유독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신경을 쓴다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네, 과민성 방광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그리고 급하게 보게 되는 급박뇨, 또 급하게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흘려버리는 급박 요실금, 그리고 야간에 소변이 잦은 야간 빈뇨와 같은 증상을 가지는 그런 질병으로 성인 인구의 약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서 평소 생활에 아주 특징적인 몇 가지 행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체로 여행을 삼가합니다. 특히 화장실이 없는 곳은 잘 가려고 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소변을 자주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성적인 충동을 가능하면 자제하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요실금 패드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다섯 번째는 여분의 속옷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소변 자국이나 기저귀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가능하면 어둡고 낡은 옷을 선호합니다. 일곱 번째는 화장실 가까운 곳에 가능하면 자리를 선정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사회적인 접촉을 줄이는 그런 행동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과민성 방광의 원인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대부분은 없습니다. 아마도 단일 원인이 아닌 방광점막이나 배뇨근, 그리고 방광에 관련된 신경계 장애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과민성 방광에서도 절박뇨에 의한 요실금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박 요실금은 진단에 꼭 필요한 증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박뇨나 빈뇨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들과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척수나 중추신경 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이나 간질성 방광염이나 방광통 증후군에서도 빈뇨나 절박뇨의 증상이 올 수도 있고요. 방광암의 일부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서 정확한 감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심각한 질환의 진행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소변을 흘리거나 배뇨 후에도 잔뇨를 많이 가짐으로 해서 요로 감염이나 피부 감염이나 수면 장애를 가지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우울증을 잘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배뇨가 잦을 시에는 침상에 추락한다든지 골절의 위험도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여성에서 유병률이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만은 남성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실제 전립선 질환의 발병이 높은 70대 이상에서는 남녀의 유병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남성에서 유병률이 더 높게 보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행동요법이나 약물 치료에도 반응을 잘 합니다. 가능한 치료의 종류도 많은데요. 여러 종류의 치료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은요, 증상이 심했다가 약해지는 것을 반복하고 비교적 재발을 잘해서 환자는 쉽게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방광훈련법이 있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약물요법이나 전기자극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물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복용이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고요. 전기자극이나 바이오피드백 등의 치료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소형 기계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개 카페인이나 캡사이신, 알코올, 탄산 등은 방광의 배뇨근을 많이 자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나 차, 음료나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는 것이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골반 내에 염증성 질환이나 변비가 있다면 적극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복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만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배뇨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조기에 적극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